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이게 참 2차전지가 또 만만치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뭐 증시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뭐 전기차 2차전지 섹터하고 엔터주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부담이었는데 그 내용은 이따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매크로 이슈랑 상관없이 코스닥의 부진이 좀 이어지면서 힘든 흐름으로 오늘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보고서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간단하게 보고서 몇 개 살펴보고 시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고요. 그 내용들하고 삼성전기, MC넥스, 기가비스, 삼성전자,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 편 이게 하나에서 나온 거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 이제 보고서 중에 이제 두 번째 파트, 이번에는 반도체 파트 한번 또 보고서 요약을 했으니까 한번 뭐 간단해요, 사실 내용은. 네. 자,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의 시사점은 일단 뭐 양국 간에 뭐 깜짝 이벤트는 없었고요. 뭐 다 예상했던 바예요. 기후 에너지 공조, 지정학적 리스크 중재, 고위급 소통 채널 회복,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요. 뭐 AI라든가 인적 교류 더 확대하자, 뭐 펜타닐 요거 규제하자,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여전히 대립각은 뭐냐면 대만에 대해서는 대립이 심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전쟁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급은 했지만 평화 통일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만 통일은 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미국은 대만 선거에 중국이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수출 규제도 여전히 대립 중이고, 그래서 좀 원론적인 결과가 좀 나왔지만 그래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갈등은 조금 잠잠해질 겁니다. 또 내년에 미국도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면 아래로 조금 낮아지겠지만, 예, 어쨌든 완전히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만남 자체에 그냥 의미가 있다 정도. 긴장이 조금 완화는 되겠구나. 둘이 뭐 극단적으로 가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세계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중국이 전쟁할까 봐 두렵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했어요. 다른 나라 절대로 공격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푸틴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뭐 발언들은 일단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완화시켜주는 발언이라 증시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부터는 뭐 너무 미중 갈등에 대해서 어차피 이미 계속 진행된 부분이니까 그게 뭐 추가로 악화되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 선거, 미국 선거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대중 이 관계가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내년 하반기엔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일단 만났기 때문에 리스크는 축소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이제 하이투자의 고혜영 연구원님이 보고서를 쓰셨는데 목표 주가 16만 원이고요. 뭐 올해 4분기까지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고요. 이제 23년까지 불황을 거쳤고 업계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고 수준을 달성을 했고요. 24년 MLCC 산업 성장률은 그래도 일단 내년에 좀 한 자릿수 후반까지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MLCC 슈퍼사이클의 시발점이었던 게 2017년 이후인데 그때 삼성전기, 무라타 뭐 이런 기업들의 합산 시가총액을 다 더해서 그 글로벌 세라믹 캐패시터 교역액으로 나누면 3.0에서 한 여기 왜
3.0에서 한 4.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수치가. 예. 그 정도 일단 된다고 하니까 저게 크다는 얘기는 합치총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근데 낮아졌다는 건 주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그게 최대 4.5까지도 간 적이 있나 봐요. 근데 지금 3.6이고요. 내년에 3.3, 내후년에 3.0. 지금 주가 유지되면 낮아지는 거죠. 25년도를 보면 지금 주가는 바닥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주가 비싸진 않다. 그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엔 3년 만에 성장을 하니까 조정 시에 매수 관점 대응하자 이런 내용이고 수요 회복 속도는 조금 더디긴 하지만 전장용 MLCC도 지금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예, 요새 뭐 전기차나 자동차 수요 좀 둔화액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게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PC나 스마트폰에 AI 기능이 아마 탑재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걸 하려면 고사양의 메모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MLCC도 성능이 좋은 게 들어가야죠. 더 많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AI 시대가 열리면서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MLCC 수요도 늘지 않을까. 요걸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장기적으로는 좋죠. 예. 다만 약간 제동이 걸린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전자제품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중국 스마트폰이나 IT기가 많이 팔리면 좋아요. 삼성 전기한테. 화웨이가 요즘에 잘 팔리죠. 점유율 경쟁하니까 샤오미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판매 독려하고 있고, 그래서 샤오미도 주가 많이 갔죠. 판매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건 삼성 전기한테는 좋은 거죠. 왜? MLCC가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년엔 좀 나아지지 않겠냐? 원래 성장률로 복귀할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싸고 4분기 안 좋은 거 이제 다 알고요. 그래서 부담도 없어요, 별로. 안 좋아도 뭐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내년에 진짜 AI 모멘텀이 붙으면 더 나아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MC넥스는 제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썩 막 좋은 평가를 내렸던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다른 게 아니라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밸류가 싸진 않아서 그리고 실적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동안. 그게 좀 아쉬웠는데 이제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좀 바꿀 때 아닌가. 저도 그렇고.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이제 3분기 전장 매출액이 역대 최고를 달성했고요. 이익률도 이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전장 관련 부품 수주 잔고가 3조 원이 넘었고요. 연매출 그러면 4천억 넘는다고 합니다. 전장만.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간 카메라 있죠. 근데 전장용 카메라가 앞으로 많이 달리잖아요. 전후방, 실내, 외부 이런 데 많이 쓰이니까 자동차 카메라 시장 커지는 거 요새 뭐 퓨런티어 주가 가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이제 카메라가 달릴 텐데 그 카메라 대표 기업이 바로 세코닉스입니다. 삼성전기, 세코닉스, 그 다음에 MC넥스 이런 기업들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삼성전기나 세코닉스 같은 경우 중에서 MC넥스 중에 세코닉스가 가장 선호됐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기술력 그런 게 아니고 제일 전장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얘는 자동차 쪽이 맞네. 근데 삼성전기랑 MC넥스는 자동차 비중이 낮아요. 그게 좀 단점인데 이제 좀 바뀐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MC넥스도 자동차 비중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겠죠. 스마트폰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이제는 MC넥스를 우리가 좀 한번 인식을 바꿀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센싱 영역 이제 우리가 보는 카메라가 아니라 우리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 이런 데도 있으니까 비싸죠 이런 거. 네. 그리고 국내 완성차 업체 어디죠? 현대차에 물량이 어느 정도 항상 보장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구매를 해가는 거죠. 네. 그래서 판가도 뭐 싸지가 않아요. 네. 점점 카메라가 고사양.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은 옛날 테슬라 하드웨어 3.0 있죠. 요거는 화소수가 120만 화소예요. 근데 하드웨어 4.0은요 500만 화소입니다. 카메라 단가 그만큼 비싸지겠죠. 예. 근데 이제 MC넥스의 단점은 모바일 너무 비중 높은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중이 모바일이 너무 높으니까 막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때도 MC넥스 그게 너무 아쉽다. 모바일 비중이 높아서 아직은
자율주행의 수혜를 많이는 못 받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근데 이제 이번 3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예, 전장 사업이 드디어 빛을 내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6까지 올라오고요. 내년엔 더 늘어나겠죠. 퍼는 싸진 않아요. 근데 전장 비중이 높아지면 고밸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전장 매출이 점점 늘어나서 어느 시점에서 몇 년 안 남았어요. 2년 정도 지나면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견을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그동안 밸류도 싸진 않았고 실적도 사실 실망스러웠어요, 그동안. 예, 엄밀히 보면. 근데 이제 회사가 열심히 한 건 잘한 것 같아요. 회사가 뭐 스마트폰 비중이 많은 거 어떡합니까, 그거. 근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셔가지고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체질 개선 시작됐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내부자도 매수했던 것 같죠, 예전에 한번. 예. 그래서 이제는 MC넥스도 한번 긍정적으로 볼 때가 아닌가. 이제 점점 우리가 전장 카메라 쪽으로도 인정을, 원래 기술력은 되게 뛰어난 기업이에요. 비중이 낮아서 그런 거죠. 자, 그리고 기가비스는 KB증권의 박주영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75,000원 제시했고, 기가비스 우리 예전에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배웠던 기업이죠. 기판 있죠. 플립칩 BGA, 뭐 대덕전자나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플립칩 BGA 기판의 안쪽을 들여다보는, 그 검사해주는, 예, 검사 장비 회사입니다. 기판 검사 장비. 외부가 아니라, 외부 기판은 누가 하죠? 인텍플러스. 내부는 기가비스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뭐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IT 세트 부품 수요도 안 좋았고, 근데 이제 AI 자동차용에 플립칩 BGA가 많이 들어가니까 수혜를 받지 않겠냐. 그래서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예, 그래서 반도체 기판이라는 건 이제 칩과 기판을 붙여서 칩이 전기 신호를 받아가지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칩도 보호하고 이런 건데, 기가비스의 주력은 플립칩 BGA입니다. 이걸 주로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비덴, 대덕전자,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로 만들고 있고요. 주요 적용처는 서버, PC, 자율주행 이런 데 많이 들어갑니다. 전장 AI. 그 요게 아마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AI 가속기 있잖아요. TSMC가 만들어준 HBM 붙이고 GPU 붙이고 밑에 기판 깔고, 요게 AI 가속기죠. 코어워스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저 플립칩 BGA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TSMC 패키징, 그 아까 AI 가속기, 그 밑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을 이비덴하고 유니마이크론이 하는데, 이비덴이 기가비스의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예요. 예, 여기 기가비스, 유니마이크론도. 그러니까 직접 수혜를 받아요, 실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BM 수혜주죠. 기가비스도 그 연결이 돼 있죠. 여기 AI 반도체 수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가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게, 경쟁사들 있죠. 첨단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요거 검사 장비 업체들이 퍼가 29배, 28배거든요. 일반적인 후공정 검사 장비가 16배인데 첨단 패키징은 거의 2배 받아요. 근데 기가비스는 19배거든요. 그럼 첨단 패키징 하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검사 장비. 그 회사들이 지금 30배 가까이 받으니까 충분히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검사 장비. 근데 기가베이스의 장점은 검사도 하지만 수리까지 해주죠. 기억나시죠? 검사와 수리를 한 번에 해줘요. 근데 이게 LS가 뭐냐면 이제 미세 선폭이에요. 선폭 안에 들어가 있는 구리가 들어가 있죠. 구리선이. 그거 이제 선폭인데, 그게 얇을수록 굉장히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의 세계적인 그 장비 회사 KLA, 여기가 모두 이제 55 장비를 양산을 하고 있는데, 기가비스는 33 장비를 지금 납품한 걸로, 물론 아직은 시험 장비입니다. 그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시장까지 지금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KLA보다 먼저 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AOR, 수리 장비까지 하고 있으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국내 유일 업체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장비가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주요 고객사도 빵빵하고, 이비덴, 신코덴키, 유니마이크론, 삼성전기, 대덕전자.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신규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유통 물량이, 그러니까 그 보호 예수가 한 번씩 풀린단 말이에요. 그게 내년 5월 24일이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이 기업을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죠. 오를 때 사면 절대 안 되고요. 어느 날 급 나갈 때 투자를 해놓는 거예요. 뭐 저런 이슈 때문에 오버해. 그럴 때 투자해야 편해요. 왜냐하면 올라가면요 또 물량 나와서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르면 내년 5월 24일까지니까. 근데 분명히 기술력도 있고 뭐 AI 전장용으로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니까 되게 또 독특하죠. 이런 비즈니스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기판 안을 들여다본다. 예, 그것도 플립칩 BGA라는 가장 중요한 기판. 이 플립칩 BGA 시장이 제일 커져요. 보시면 이렇게 성장폭이 큽니다. AI 서버, 전장용 PCB 이게 다 플립칩 BGA 들어가는 시장이죠. 전방산업 고성장이고요. 요게 어드밴스드 서브스트레이트 요거예요. 요게 이미덴이 만들거든요. 요게 HBM GPU 밑에 실리콘 인터포저 요걸로 연결하고 밑에 기판 깔죠. 요 맨 밑에 있는 기판이 바로 기가비스가 검사해주는 그 플립칩 BGA 기판이고 요걸 만드는 회사가 이비덴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는 후공정에 들어가고 요 안에 회로 패턴을 검사해 주는 거죠. 두 개 다 합니다. 검사, 수리. 요게 이제 특징인 거죠. 근데 기술력이 있는 게 기가비스는 여기 3 마이크로미터, 2 마이크로미터까지 가 있어요. 이걸 하는 회사는 없어요. KLA도 이게 미국의 경쟁사 555입니다. 그죠? 기가비스는 벌써 저기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인데 말씀드린 대로 단점은 보호예수 물량. 요것 때문에 한 번씩 좀 막힌다는 거. 그거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삼성전자는 KB증권의 김동영, 이경화 연구원님. 삼성전자 좀 답답하긴 하지만 위를 뚫어야 되는데 참 거기서 막혀요. 근데 어쨌든 뚫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고요. 예, 목표 주가 96,000원 유지하셨고 그 온 디바이스 있잖아요. 온 디바이스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PC에 AI 기능 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AI 메모리가 들어가야죠. 그러면 성능이 뛰어난 고사양 메모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삼성도 그러니까 HBM 같은 게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이 크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내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4.6배 증가한 33조 원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HBM 2.5배 생산 능력 증가하고 하이닉스 이제 맹추격하려는 입장이죠. 예. 거기다가 TSMC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AI 가속기 조립도 삼성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MD 아마 수주를 따내지 않을까, 엔비디아도 따내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가 저평가돼 있고 AI 수요가 늘면 늘수록 PC, 자동차,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대당 탑재량이 증가하고요.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인 것 같습니다. 동성화인텍은 목표 주가 여기서 올렸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좋았고 반제품 비중이 증가했고 LNG선 수주가 꾸준히 잘 되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여전히 좋고요. 2040년까지 LNG 시황은 아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LNG선 화물창 있죠. 화물창에 단열재죠. 열이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그거 만드는 회사가 동성화인텍 한국카본인데 아무나 못 만들죠. 과점하고 있고. 다만 목재 가격이나 MDI 가격이 오르면 안 좋습니다. 저게 좀 리스크 요인인데 저것만 좀 안정화된다면 뭐 괜찮고요. PBR 2배 정도가 허리인데 13,000원이니까 지금 주가가 비싼 편은 아니고요. 수주도 늘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수주가 좀 많이 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그 버틀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잠깐만요. 요 밑에 이제 아마 뜰 거예요. 버틀러가 이렇게 여기 떠 있죠. 요거 이제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다가 아마 동성화인텍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뭘 보시냐면 이제 버틀러는 정말 편하더라고요. 저도 자주 애용하는데 그래프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무료라는 게 여기 기부도 좀 해주시고 하실 분들은. 근데 여기 수주 잔고 있죠. 수출 시적까지도 있고요.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생각하는 사장님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실적도 볼 수 있는 수주 잔고 있죠. 요게 4분기 누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냐면 수주 잔고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
그러면 이게 좀 크게 보이죠. 요 파란색이 수주 잔고거든요. 지금 2312억인데 수주 잔고는 이렇게 늘었는데 주가는 좀 빠져 있죠. 여기 보면 그죠? 예. 순수주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7,600억, 2,312억. 근데 주가만 빠져 있어요. 괴리가 좀 발생한 거죠. 순수주액 보이세요? 계속 늘어났죠. 예. 물론 이제 2분기보다는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이 수주가요 내년에 다 실적으로 들어가요. 역대급 수주 보이시죠? 실적 좋아지는 건 내년에 명확관합니다. 예. 이거 보고 그러니까 장비나 이런 수주 산업들은요, 이 수주액 보고 실적을 예측할 수 있어요. 내년 정확히 언제 반영될지 모르죠. 이런 것들이 좀 괴리가 생겼으니까 한국카본도 한번 볼까요? 혹시 이제 같은 경쟁사니까 이걸 보면 이제 LNG 선 업황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기업은 잠깐만요. 수주 잔고. 자, 이건 한국카본인데 한국카본은 머리를 들이밀고 위로 올라가고 있죠. 수정고가. 주가 빠졌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순수주액은 작년 3분기에 하면 고점 치고 좀 내려왔지만 지금 수주 잔고는 머리를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수주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반영할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좀 괜찮은데 주가는 아무튼 요새 뭐 유가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좋은 편은 아닙니다. 좀 시간은 걸릴 거예요. 조선주 전체가 지금 좀 힘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한국카본도 비슷하고요. 뭐 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하고 다만 한국카본은 공장 화재 사고 때문에 일부 물량을 저 동성하이텍에 좀 넘긴 거죠. 그래서 비용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좋은 점은 한국 신소재랑 기업하고 이제 합병을 완료해서 수익성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4분기부터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결정이었죠. 그래서 PBR 1.1배가 허리 정도 되는데 거기가 1,5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수주는 그러니까 좀 빠질 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KB증권의 이제 박주영 연구원님이 삼성 우리 이오테크닉스 공부 진짜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이제 떠올리시죠. 하이닉스는 어디예요? 딱 떠올라야죠. 바로 주성, 한미, 반도체, 삼성전자는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죠. 지금 가장 잘 나가는 4개 회사. 그죠? 우리 다 공부했던 기업들이고 특히 선단공정 요즘에 잘 나가죠.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아무튼 이제 후공정의 대표주자 이오테크닉스. 근데 삼성전자가 원제트 1A 요게 미세 공정인데 뭐 선폭이에요. 선폭. 1A가 더 미세하죠. 근데 그런 걸 늘릴 때마다 이 레이저로요 치료해주는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이 웨이퍼 손상을 입어요. 손상을 그거를 열 쏴가지고 치료해줍니다. 그래서 복원시켜줘요. 미세화될수록 수율이 중요하니까 레이저 어닐링 장비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고 2019년도에 삼성전자하고 같이 요거를 공동 개발해가지고 지금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2021 원제트 LPDDR5부터 LPDDR은 모바일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스마트폰에 장비를 도입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원제트 이하 비중확대 이게 미세 공정으로 만든 건데 요게 비중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레이저 어닐링 장비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루빙 장비는 이 뭐냐면 웨이퍼를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커팅할 때 홈 파는 거예요. 길을 터주는 장비. 그게 일본의 디스코사가 독점인데 아마 내년 상반기엔 파운드리 고객사 양산 라인 아마 삼성이겠죠. 당연히 거기에 진입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디스코사의 독점을 깨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이오테크닉스가. 근데 그게 지금 뭔가 성과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실망 매물도 나왔던 거죠. 근데 내년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레이저 스텔스 커팅 장비는 웨이퍼 동그란 내부에 테이프 붙인 다음에 이 내부에서 밑으로 레이저를 쏴요. 쫙. 그래서 커팅하는 겁니다. 이 위에서 쏴는 게 아니라 밑에서 레이저를 쏴요. 웨이퍼 밑에서. 그러니까 스텔스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는 건데 이게 원래 근데 2012년에 삼성하고 같이 만들었거든요. 특허 이슈로 납품이 안 됐어요. 그 특허가 끝났다고 만료됐대요. 이제는 부담 없죠. 그래서 삼성 품질 테스트 아마 끝나면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내년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내년에 HBM3E 레이저 스텔스 장비. 그러니까 이 기대가 유효하니까 주가가 나쁘지 않은 거죠. 저게 안 되면요 주가 폭락합니다. 예, 근데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에서 이온주의에서 요 손상된 부분을 레이저로 가열해서 웨이퍼를 치료해주고, D램 공정이 지금 보시면 요 보라색이 많아질수록 선단 공정이에요. 점점 보라색, 검은색 요 위에 요 세 개거든요. 요게 비중이 늘어나면 저 어닐링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웨이퍼 커팅 후공정에서 웨이퍼를 간 다음에 잘라야죠. 자를 때 블레이드, 칼날, 그루빙은 홈파고 그 다음에 레이저 스텔스, 풀 커팅까지도 아마 갈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다 디스코가 하고 있죠, 일본에. 이 독점을 이오테크닉스가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깨면 밸류가 확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시장은 저걸 깰 걸로 기대를 하는데 아직 성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괴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엔 반드시 성과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워낙 많이 올라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고 좀 급락할 때 접근하시면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아무튼 이게 원래 이 회사의 주력은 요 마킹 장비죠. 레이저로 이렇게 막 상표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늘 종목들 꽤 많지는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했던 것 중에 이제 자율주행 이쪽 관련해서 오늘은 간단합니다. 반도체. 어제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 한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할 텐데,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중앙에 클라우드, 어제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자동차를 안에 컴퓨터가 용량이 작은 컴퓨터를 놓고 통신망을 연결해서 슈퍼컴퓨터에 클라우드를 받아서 한다면 통신망이 끊기거나 보안 문제 때문에 이게 해킹 당하면 자동차 어떻게 돼요? 그냥 망하는 거죠. 예, 큰일 나죠. 근데 그래서 자동차 안에 컴퓨터를 넣어야 돼요. 성능 좋은. 그게 바로 이제 엣지 컴퓨팅이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그 클라우드보다는 자동차 안에다 컴퓨팅을 하는 걸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연평균 그게 한 20% 이상 성장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 단계별 적용 센서의 개수인데 레벨 5는 28개까지. 네, 이거는 너무 먼 얘기고요. 레벨 3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해도 17개입니다. 센서가. 이 중에 이제 대부분이 그 카메라가 들어가죠.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터, 이게 서로 근데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은 해요. 이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이게 클라우드랑 또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좋죠. 근데 우선은 요 엣지 컴퓨터가 들어가야 돼요. 차 안에. 그게 기본입니다. 그쪽에 투자한다는 얘기고, 이게 테슬라가 하는 방식이죠. 테슬라가 하드웨어 0, 1.0, 원래 옛날에 인텔에 모비라이 썼다가 이제 2019년부터 자기가 만들어 버렸어요. 테슬라 칩, FSD, FSD2, 5나노 공정이고 램이 16기가까지 늘어났고요. 카메라가 12개. 테슬라가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테슬라의 AI 용량이라고 하는데 D1 트레이닝 타일, 요게 이제 반도체죠. D1 칩이 합쳐진 거. 이게 뭐 1경번, 뭐 1초에 1경번 뭐 연산한다 그랬나요? 엄청난 성능인데 여기 들어가는 이제 용량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 같고요. AI 칩 구매 추이, 뭐 테슬라가 압도적이죠. D1 칩. 그래서 메모리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제 앞으로 자동차 안에도 메모리, 원래 자동차 안에는 메모리가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AI 자율주행으로 가면은 메모리가 옆에서 받쳐줘야 돼요. 연산을 할 때. 그래서 21년도에 6GB 수준에서 올해 10기가까지는 늘어날 것 같고, 차량 내 D램 탑재량 추이입니다. 테슬라 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6기가. 압도적이죠. 일반적인 차량들은 이 정도인데 낸드도 250기가. 테슬라는 뭐냐면 동영상으로 학습을 하거든요. 영상 받아서 계속 돌려요. 그 동영상 저장하는 게 뭐죠? 낸드죠. 그래서 아마 테슬라가 낸드 구매 어마어마하게 할 거예요. 지금 테슬라 이게 하드웨어 4.0이죠. 여기에 이제 칩들이 들어가 있고 D램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카메라는 9개에서 12개. 화소수도 150만 화소에서 500만 화소. 테슬라가 이끄는 게 곧 표준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거예요. 카메라 사용 올라가서 아까
MC넥스 같은 기업들한테 좋은 거고, 세코닉스나 퓨런티어나 삼성전기 다 좋고, 반도체도 좋죠. 테슬라가 저렇게 앞장서서 D램 용량을 늘려주면, 낸드나, 그러면 D램 수요가 늘어나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했던 얘기는 뭐 우리 이제 반도체 업황 좋아진 거 다 공부 워낙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그 내용들이 있어서 그건 패스를 했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쪽에서는 여기 하나투자증권에선 장비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소재나 부품을 더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익QNC와 코미코를 선호한다. 코미코는 세정 부품 있죠, 이렇게 그런 거 만드는 회사니까 이 두 개를 선호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자공시 한번 보고 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는 DENT 레이저 노칭 장비 있죠? 그 음극 양극 탭 만들 때 2차전지 그거 자르는 그건데 주로 LG에 납품하는데 또 공시가 떴고요. 캠트로닉스가 또 신규 시설 투자 공시했습니다. 이번에 한 거는 EUV가 아니고 본업이죠. 본업인 그 식각 OLED 식각하는 거 있죠. 잘라내는 거 유리기판 유리 잘라내는 거 그거 추가 투자 들어간대요. 예, 요게 아마 거기 애플 맥북 있죠. 노트북 아마 그거 관련된 투자일 거예요. 아마. 그다음 GMBS 에코가 요새 주가가 막 아주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이 회사가 원래 반도체 스크러버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태양광 쪽에 납품 많이 해서 주가 올랐다가 좀 요즘엔 별로 안 좋죠. 근데 2차 전지 사업도 또 하려나 봐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회사에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토지 취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아마 2차 전지 공장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6년이니까 아직 시간은 남아 있는데 한번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내부자 매수는 어제 디지털 대성, 내부자 매수는 아니지만 이런 건 칭찬해줘야죠. 주식 소각하기로 아주 잘하셨고요. SK 오션플랜트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 본부장님이 1,700만 원 정도 장내 매수 공시가 나왔고, DK락은 이제 피팅 회사입니다. 피팅. 네. 하이로 코리아 약간 경쟁사인데 여기 이사님이 1.5억 원 정도 좀 대량으로 매수를 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다 끝나서 한번 그 증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자체 문제예요. 해외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 코스피도 좀 밀렸고, 코스닥 오늘 뭐 때문에 빠진지 아시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돈이 다 쏠려버렸어요. 그쪽으로. 예,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은 오히려 빠져버리는 안 좋은 흐름이 좀 오늘 그래서 시장은 좀 많이 왜곡됐고요. 옛날에 LG엔솔만큼은 아니지만 시장 수급이 다 그쪽으로 많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일단 수급 상황은 외국인 기관은 좀 팔았고요. 금융투자 근데 보면 사모펀드랑 투신이 많이 팔았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니까 투신과 사모펀드가 판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도 일부 팔았고 개인은 2,900억을 많이 샀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기전자 업종인데 보세요. 전기전자를 2,000억 샀어요. 개인. 그죠? 외국인은 그 오늘 전기전자 240억. 근데 기관 보세요. 전기전자만 1,700억. 그러니까 그냥 그쪽에다 집중 매도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한번 역시 진짜로 한번 수급이었던가. 아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죠.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래서 보면 진짜 맞죠. 개인이 460만 주 샀고 기관이 230만 주 팔고 외국인. 그러니까 오늘 상장하는 날 기관 외국인은 다 팔아버렸고요. 거의 다. 개인은 집중. 그러니까 개인 수급이 다 몰리니까 주가 급등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알잖아요. 두산 로보틱스도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신규 상장 기업은 절대 건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며칠 전에 우리 적자 났습니다 하고 사과문까지 발표했어요. 지금 2차전지가 만만치 않은데 좀 걱정은 돼요. 또 여기 개인 투자분들이 막 들어가셔가지고 아마 단기 매매하려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누군가는 또 다치겠죠. 그래서 절대로 접근하지 마시고 한 2, 3개월은 그냥 관망하셔야 돼요. 예,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개월, 6개월, 9 정도 지나면 보호회수 물량이 엄청 많아요. 그 물량 풀려요 나중에.
그래서 그 점은 좀 조심하시고, 어쨌든 오늘 올라서 시가총액은 무려 4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나 각별히 투자에 조심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가는 오늘 유가 급락했죠. 그래서 항공주, 그죠? 미리 항공주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요새 분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올라간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오늘 유가 폭락을 하니까 바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항공주 사는 건 아니에요. 이제 오히려 올라갈 때 또 비중 줄일 준비를 하셔야죠. 점진적으로.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이건 이쪽 섹터는. 그다음 건설주 오늘 GS건티 현대산업개발이 좋았네요. 그리고 오늘 통신주도 좋았습니다. 요즘에 통신주도 천천히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주들도 요즘에 조금 부진했다가 요새 다시 조금씩 살아나죠. 분위기는. 현대차가 그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아마존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점들도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른 게 없네요. 다 빠졌고요. 가장 많이 빠진 건 오늘 엔터주가 일단 급락을 했어요. 하이브 근데 이 정도 빠질 건 아니거든요. 하이브도 7%, 뭐 내부자 매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내부자 매도는 아니고요. 예, 그 이제 그러니까 BTS 멤버들이 특수관계인이 다 해제된 것 같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엔터주들 오늘 안 좋았고, 근데 오늘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앨범 성장을 내년에는 성장 나오기 좀 어렵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잘 나가던 앨범이 올해 너무 좋았는데 내년엔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성장. 실제로 지금 에스파, 예, 스트레이키즈였나요? 맞나? 예, 아무튼 이제 최근에 앨범 나왔는데 판매량이 안 나와요. 기존 전작보다.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콘서트죠.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콘서트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지금 시장 반응은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보는 거는 콘서트보다 앨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급나가죠. 그러니까 내년에 앨범 성장이 안 나오는데 주가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그냥 정리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기관들하고 외국인이 그냥 퍼 부어버렸습니다. 엔터주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잘 나가는 엔터주도 끝없이 오르던 엔터주도 힘드네요. 다만 또 기회가 되겠죠. 왜냐하면 엔터 산업의 성장은 끝난 건 아니고 또 미국 현지 걸그룹도 있고 또 공연도 있으니까, 다만 주가 회복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수급이 일단 붕괴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한테 또 기회가 되겠지만 올라가려면 뭔가 모멘텀은 나와야 된다. 그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주 오늘은 좀 최근에 올랐던 섹터가 다 많이 빠졌어요. 예, 게임주도 많이 빠졌고 웹툰주, 뭐 2차 전지, 전기차 섹터, 예, 풍력, 뭐 조선기자재, 2차 전지 특히 오늘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주가 폭등하다 보니까 여기 에코프로가 안 좋았죠. 예. 그러니까 자회사가 상장하는 거는 상장하게 되면 좋은 게 아니죠, 당연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카카오 주가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잖아요. 자회사 자꾸 상장하면서 좀 안 좋아졌죠. 그리고 오늘 뭐 좋은 게 없습니다. 다 대부분 좀 조정을 좀 받아서 힘이 좀 빠지는 장세였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보고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도 밀렸고 LG엔솔, 삼성바이오,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LG전자 다 많이 하락을 좀 했고 오르는 기업은 거의 안 보입니다. 삼성전기가 그나마 좀 버텼고요. 크래프톤이 다시 급락, 하이브는 폭락. 그러니까 엔터주가 최악이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유가 빠지니까 오히려 괜찮죠. 예, 원재료 비용 떨어지니까. 그리고 LNF 급락, NC소프트 하락, 하나오션 급락. 현대오토앱은 요즘에 분위기가 정반대로 계속 오르고 있고요. 넷마블은 급락, 게임주 안 좋았고 에코머티리얼즈는 오늘 폭등. 예,
일단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SKC가 요즘에 분위기 좋습니다. 4%도 올랐습니다. SKC는 섞여 있죠. 2차 전지도 있지만 반도체, 내년에 반도체를 많이들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JYP는 오늘 급락.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은 거의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유독 2차 전지, 엔터, 로봇 같이 그 올 한 해 코스닥을 주도했던 섹터가 다 이렇게 밑으로 꺾여버리는 좀 안 좋은 흐름이 전개됐고, 예. 그나마 오늘은 뭐 일부 자동차나, 예, 일부 금융주, 일부 건설주 이런 기업들이 일부 정도 버텼다. 그래서 굉장히 좀 취약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주 어쨌든 증시는 오르긴 올랐어요. 어느 정도 회복은 좀 됐지만 막판이 좀 아쉬웠고, 그 이유는 한국은 또 자체적인 수급 문제, 또 이 에코프로 그룹이 너무 시총이 크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왜곡되죠. 이들 주가가 빠지면 그냥 코스닥 망가지고,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오늘 급등하니까 막 그쪽에 수급 다 쏠려가지고 다른 걸 팔아버린 것 같고, 개인 투자분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한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수급 이슈는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건 펀더멘털이에요. 지금 매크로, 금리 급락하죠, 환율 급락하죠, 유가 급락하죠. 이거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은 주식 비중은 늘릴 때죠. 빠질 때. 불편할 때 늘려야 됩니다. 아시죠? 예, 그걸 염두에 두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매크로가 바뀌었어요. 유가 급락은 코스피한테 굉장히 좋아요. 예, 항상 호재였어요. 근데 지금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좋은 기회인 거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당분간 수급 이슈로 약간 흔들리겠지만 이걸 이용하시면 좋겠고, 오르는 날 항상 투자하는 것보다는 흔들릴 때 오늘 같은 날 투자하는 습관을 계속 기르자. 펀더멘털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크로도 좋아지는데 수급 때문에 빠진다. 그럼 뭐죠? 가치 투자 시기죠. 그 박종대 연구원님 제가 보고서 한번 설명하면서 함께 배우기 위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시장 바라보시고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 또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오전에 자율주행 드디어 마지막 편. 내일 자동차 부품 특집이에요. 자동차 부품주만 다 대부분 이게 정리해서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함께 배우기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